이번에는 가능성 조동사 캔의 과거형으로 학습되는 could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could의 우리말 문법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어휘 could는 능력의 어떠함에 관여하는 오그질러리로 이 could는 캔의 과거형이라는 시제적 변별 규정으로 학습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제형 변별이 타당한 것일까요? 예문 1과 이 표현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과거적 행위는 없고 화자의 추측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문 4와 5는 낫으로 could 자체를 부정하려는 결합 형태 구문이지만 예문 5에서와 같은 결합의 표현 방법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캔과 may의 사용보다 이 과거형 조동사의 사용이 좀 더 예를 갖춘 듯한 겸손한 표현이라면 예문 8과 9 같은 인사말은 손님을 맞이하는 점원에게 적절한 것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could가 쓰인 구문을 분석해가면서 could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우리말 임의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은 주어인 he가 move라는 동작을 해보일 수 없었다는 구문으로서 move라는 동작을 시도해 보았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 불가능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라는 문법 용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could를 이해한다면 move의 의미보조 동작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예시 1처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동사가 지정하는 대상 동사는 원형이고 원형 동사는 동작 형태만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나스 유무에 의해서만 하고 안 하고의 동작이 결정됩니다. 달리 말해서 could의 의미 보조로 인해 move의 동작임이나 동작 형태가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문 2와 3 같은 형태로 우리말 의미역을 배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could가 move 동작 형태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not만이 move 동작을 상반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could 자체는 예문 2와 3 모두에서 가능만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휘 오그질러리의 우리말 번역 조동사라는 문법 용어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또 could를 캔의 과거형이라고 분류한 문법 용어에 따르면 시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 과거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내주는 역할만을 한다고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본문의 could는 어떤 시제로 오그질러리 역을 이행하는 것일까요? 동사도 없이 주어와 주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한 본문 2에서 could가 과거적 시제로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문 1의 우리말 번역에서 보더라도 두 동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추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지난 과거행위라는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예문 2 역시 과거행위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문 3, 4, 5, 6처럼 어떤 단정적 어휘 요소가 상황을 지배할 경우 대부분 과거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could의 시제를 결정짓는 요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어휘 요소가 단정적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지향적 단정어인 대시 I could go home early라는 구문을 이끄는 보문소로 작용하며 대디하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 종속절에 나타난 고 동작도 could의 가능성도 결코 과거의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종속절의 주어 I가 일찍 기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적으로 단정하는데 could가 쓰였을 뿐입니다. could가 캔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문법 규정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could를 캔의 사용과 비교하면서 서로 간의 시제적 변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된 예문 1과 2에서 행해지는 동작 상황에서 시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캔과 could는 능력과 가능함을 표현하면서 화자의 견해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시 3과 같은 나눔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눔 3 분석에 따르면 화자는 먼저 could를 발화하면서 행위 가능성을 묻게 되는데 그 물음의 대상을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해서 제시한 형태입니다. 두 예문의 슬라이스 동사는 원형이라서 어떤 시제도 드러날 수는 없으므로 동작 시제에 따른 변별 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에 의한 캔이나 could의 선택, 즉 예문 1과 2 같은 표현형 선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could를 캔과의 문법적 변별을 위한 용어로 과거형이라고 했겠지만 결코 과거 표현용 어휘가 아닙니다.
이 문법 규정으로부터 시제적 과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므로 그보다는 추정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문사에서 보더라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상으로 could가 추정으로 의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캔의 실제 치제시와 상반되는 것으로 서로를 변별하기에 충분하고 예문 1, 2에서 캔과 could의 선택 근거를 실제치와 추정치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캔은 실제적 시행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면 could는 대상이 생각하려지를 갖게 하는 추정치 질문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사의 해석 의미에서 보면 화자가 말하는 어부즈, 즉 함부로 대함 동작은 지금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실제 실행치가 아닙니다. 오직 짐승만이 그럴 수 있다고 추정해보는 화자 생각 속의 동작으로서 화자가 선택한 could 발언은 듣거나 읽는 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갖게 하는 화자의 추정치 견해인 셈입니다. 짐승이 아니어도 어부즈는 할 수 있는데 본문 표현 그대로 비스트를 주어로 could를 우리말 할 수 있다로 해석해본다면 오직 짐승만이 새끼를 학대할 기능을 행할 수 있다처럼 되어서 본문사 표현의 우리말 번역과는 다른 뉘앙스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could로 밝히고자 한 화자의 견해는 짐승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가 되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함을 말해주는 셈인데 제시된 예문들은 그 같은 심층적 작용 개념이 적용되어 해석된 표현들입니다. could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하에서의 선택 어휘로 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므로 화자의 견해 표현을 하는 could는 추정치 견해로 작용하므로 추정치를 말하는 또 다른 견해사 would와 함께 미래의 어떠함을 말하는 데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구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조건절에서는 do가 있어서 could의 견해가 어떤 동작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종속절에서는 would 견해사만 있어도 의사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표층적으로는 do의 생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분석 방법이지만 이 would의 심층적 작용 개념이 구문에 적용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화자의 견해만으로 상호간의 의사가 충분히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문 1은 시행 가능, 즉 행위를 해보일 수 있음을 주어의 향에 따른 결과로 말했고 예문 2는 자발 실천, 즉 스스로 행동할 것임을 행위 가능성에 따른 결과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든 지금의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주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추정적 견해 표현 구문들입니다. 이 본문 6에서 could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는 견해는 편지에 대한 답장 씀이라는 동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에 대한 답장을 내 대신 써도 되는 그 같은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여건 성숙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문 1과 2는 could의 개입 위치가 다르고 이에 따라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누는데 이와 같은 나님은 could의 위치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uld가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could가 발화된 그 위치를 화자가 견해하려는 표현 얻구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심층 구조적 분석의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예문 1의 could는 answer 이하 얻구를 행해질 동태로 추정하는 견해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고 예문 2에서의 could는 유 이하 모두를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해서 추정적 견해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현상을 수용하고서 could 플러스 not의 부정관계 구문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시도해보았음이 전제된 뉘앙스 구문인데 앞에 본문 2에서 보았듯이 could는 추정치를 말하지만 not 같은 단정적 요소가 상황을 지배하는 구문들 대부분은 과거의 불가능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문 7에서도 역시 과거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could의 부정에는 couldn't 축약형이 있을 뿐 could not 같은 단순 결합형으로의 부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문 1과 2를 비교해보면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의 모든 축약 현상은 임이라는 시제가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축약되지 않은 cannot과 축약형 can't에는 다음과 같은 변별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문 5에서는 각오한 각오의 동작 대조에서 가지 않음을 표현해주고 있으나 예문 6에서는 당면한 가능성 부정이므로 당장의 시제에서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문 7에서는 경험된 가능성 부정이므로 이미 그럴 가능성이 없다로 표현하려는 축약 선택입니다.
캔나스로의 결합에 의한 가능성 부정의 견해가 지금 당면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켄트 축약에 의한 가능성 부정은 벌써 확인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변별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쿠드 역시 같은 시제적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문 8, 9, 10 표현은 그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예문 8에서의 캔낫은 용서할 가능성을 당면한 판단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예문 9에서의 쿠든트 축약은 용서할 가능성을 과거의 판단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쿠드의 추정치 시제와 임이라는 축약이 시제가 결합해서 과거적 시제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문 10 같은 접촉 형태로의 결속은 가능성 판단이 당면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기법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로의 추정치 가능성 표현 쿠드와 당면형 낙과의 결합은 시제상 서로 불일치를 이루어 표현 방법상의 비문이라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 구문의 쿠드낫밭은 전부를 하나의 수거처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암기해두는 구문 형태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 수거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낫과 밭이 각각 따로 쓰이면 서로는 상반된 웃음 동작을 표현해주는 구문이 됩니다. 예문 1은 웃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문 2는 웃는 것이 의외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는 낫과 밭이 각각 독립적으로 쓰였을 경우이고 이 두 어휘가 각각의 역할 기능으로 순서 결합한 것이 예문 3 표현입니다. 예문 3의 나열 구조에서 낫으로의 부정은 앞에 쿠드가 아니라 이어지는 밭을 의미 지정해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됩니다. 밭은 이중 부정의 속성으로 기능하며 낫댓과 거의 같은 의미 작용을 하는데 의외적인 것을 의외적이 아니다 라고 해줌으로 해서 결국은 데스 단정적 의미 지정 구문과 같게 되어 분명히 웃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웃음 동작은 행해진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낫과 밭에 의한 이중 부정은 나열된 순서대로 청자에게 작용 개념이 인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의미를 강조하는 안 할 수 없었다가 되어 웃었음이 강조된다고 분석됩니다. 쿠드의 사용은 마이트의 사용과도 변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표현해주는 기능 부분에서 유사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쿠드의 작용 개념대로라면 시행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입니다. 그것도 캔의 그것과는 실제치와 추정치로 변별되었기 때문에 예문 1 표현은 유에게 시행할 만한 능력 가짐을 일깨우는 꼴입니다. 반면에 예문 2 표현으로는 마이트의 작용 개념인 허용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므로 작용하므로 허용할 만한 자격 가짐을 알게 하는 것이 되어 이것으로부터 본문 9 표현은 예문 3, 4, 5, 6처럼 구분해두는 변별이 필요합니다. 예문 3과 5는 캔과 쿠드가 시행해도 되는지를 가능성이 충분한가로 묻는데 자기가 시행 가능성을 충분히 지닐 수 있겠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문 4와 예문 6은 메이와 마이트가 허용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가로 묻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허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는지를 묻는 것으로 변별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쿠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쿠드는 동사를 보조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사입니다. 둘째, 쿠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 하에서의 시행 가능함을 말합니다. 셋째, 쿠드는 캔의 실제치에 상반되는 추정치 판단에서 발화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쿠드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쿠드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